검찰이 아니라 이런 그 공수처를 했는데 관련 문제가 되어 왔었습니다. 네네. 에 대해서 사실은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견을 제시하고 문제 제기를 했지만 네.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면서 판단을 하면서 이거는 사실은 나중에 따져볼 문제지만 공수처의 권한이 적법한지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구속기간 일수 산입에 있어서 뭐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구속 취소 결정을 한다. 불법 구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런 직위원 재판부의 구속 취소의 결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아니면 좀 어떤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표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결과를 봤을 때 기존의 재판에 있어서 이제 이상민 전 장관이나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 있어가지고 공수처의 수사 권한에 문제가 없다라는 판결이 나왔고, 그리고 특검법에 의해서도 보면은 수사 관련돼서 인지한 사건까지 포함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 부분은 크게 뭐 문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절차상 우선 첫 번째로 검토돼야 되는 공수처 문제가 넘어가면 지금 재판부는 다시 또 똑같이 이것이 내란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내란일 경우에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건데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이 다 인정돼가지고 유죄가 나온다면 또 관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윤 전 대통령은 어느 정도의 형을 선고받을까? 이런 부분 많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 부분도 확실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일 수밖에 예. 없겠죠. 특히 이제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지금 법조문에 보면 규정하고 있는 형량, 법정형이라고 하는데 네. 사형과 무기징역 그리고 무기금고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최저가 무기금고 그냥 계속해서 살아야 된다는 건데 다만 이게 여기서만 나와야 되는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무기징역과 무기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 혐의라도 법관의 재량에 따른 장량 감경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현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일단 구형은 사형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센 걸 구형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했던 얘기 중에 하나는 법정형이 무기징역하고 사형밖에 없는데 무기징역을 구형한다면 법정 최저형을 구형하는 것 아니냐. 그러기에는 범죄의 태양이나 이런 게 굉장히 무겁다. 이래서 사형을 구형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오늘 선고가 요 세 가지에서 나오는 것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재판부가 뭐 사형을 선택을 하든, 그러니까 먼저 유죄라고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뭐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택한 후에 거기서 여러 가지 요소를 참작해서 감경을 하거나 가중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만약에 감경을 하게 된다면 이제 감경 사유로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도 이제 앞서서 한덕수 전 총리 재판부라든지 이상민 전 장관의 재판부의 선례를 조금 살펴보면 네.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어떤 사실상 이번이 초범이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전과가 없고 네. 그리고 또 어떤 이번 비상계엄에 있어서 실질적인 피해가 적었던 점 그리고 뭐 계엄이 2시간 남짓밖에 지속되지 않았던 점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도 있겠죠. 네, 몇 가지 사유가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감경 사유로 재판부가 넣어서 네. 감경을 한다면 유기징역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기징역을 선택한 후에 감경을 하면 최저까지 내려간다면 물리적으로는 징역 10년형까지 내려갈 수도 있고요. 사형을 선택한 후에 감경을 하면 징역 20년 정도까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10년에서 뭐 30년 사이, 50년 사이 이 사이에서 이제 재판부가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거는 마찬가지로 오늘 재판부가 선고를 하면서 양형 사유를 어떻게 결정했는지 이런 거를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아직 재판부가 어떤 입장을 밝힌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잠시 뒤에 시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앞선 이상민 전 장관이라든지 한덕수 전 국무총리라든지 중요 임무 종사 했던 사람도 23년 받고 이렇게 굉장히 유죄로서 재판부가 판단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것을 주도한 윤 전 대통령도 사실상 이 앞선 재판부의 어떤 그 판단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있을 상황인데 그렇다면 법조계도 예상하다시피 이것은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1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당연히 2심으로 가려고 할 건데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가 꾸려진 상황이잖아요. 이게 윤 전 대통령 쪽에는
어떻게 뭐 긍정적인 요소로 작동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요소로 작동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검찰의 구형은 동일하게 15년형이었지만 그렇죠. 선고형 자체는 23년과 7년형으로 다르게 나왔습니다. 다르게 나왔죠. 예. 근데 이렇게 양형 자체가 변경되는 이유가 사실 한국은 약간 독일 쪽 대륙법계를 따르기 때문에 성무법주의고 사실은 일반적 추상적 규정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한과 상한이 있고 하한과 상한 사이에서 법관이 법률상 강경, 장량 강경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네. 법정의 재량이 굉장히 큰데요. 반면에 영미법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배심원제, 아시다시피 배심원제 채택하고 있어가지고 유무죄 여부를 배심원이 선택을 하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형량을 추후에 이제 판사님이 결정을 하는데요. 법관이 결정함에도 불구하고 연방 대법관의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최소한의 기준, 맨데토리 미니멈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네. 작동을 하기 때문에 양형에서 반영될 요소가 매우 작은 게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유죄를 가정을 했을 때 예. 사실은 보면은 사형 또는 무기이기 때문에 굉장한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확률적으로는 굉장히 높고요.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당연히 항소를 할 예정인데요. 근데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에 의해서 2심부터는 서울고등법원의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아마 재판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위헌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외부위원이 원래 위촉이 되고 이렇게 하려고 처음에는 국회에서 입법을 하려고 했지만 지금은 이제 재판 그 대법원에서 예규로 그 상정한 그 판사들을 법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2심 재판부로 꾸려질 예정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내람 사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모으고 빠르게 심리해가지고 여기서 판단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일단 뭐 그렇게 꾸려지기는 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이 재판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윤 전 대통령 측이나 아니면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위헌 위법의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은 대법원에서 사실은 삼권 분립이기 때문에 대법원 안에서 판사라든지 아니면 판사의 배치 같은 경우는 다 재판부 결정이 그 기존에 이루어졌는데 그렇죠. 반면에 이거를 입법권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입장입니다.